안녕하세요. 오늘은 암과 싸우는 부모님, 배우자 혹은 친구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암이라는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무겁고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암 진단을 받으시면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암 환자의 치료 과정과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저는 암 환자, 특히 노인 암 환자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필요한 자세,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약 20분간의 긴 여정이 될 것이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암 환자분들께 지지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힘이 되는 동반자가 되어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암 진단 후 환자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환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이고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부정, 이어서 분노,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두려움과 슬픔, 때로는 깊은 절망감까지. 이러한 감정들은 암 진단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에 대한 인간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감정들을 단순히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공감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환자의 마음속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변할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와 같은 수많은 질문과 걱정들이 끊임없이 맴돌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환자분의 마음을 억지로 다독이거나 섣부른 조언으로 판단하려 하기보다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경청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두려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힘드시죠? 저도 그 마음을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상상이 안 되네요. 와 같은 진심. 어린 공감의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환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위로와 안도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그저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환자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심리적 지지입니다. 두 번째, 희망을 주는 대화법을 익히고 실천해야 합니다. 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 희망은 단순히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막연하거나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메시지여야 합니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함께 의료진과 최선을 다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진정성 있는 희망을 전달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그러한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세요. 예를 들어 치료가 많이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고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라고 말하며 환자가 이 싸움에서 절대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건강채널 암스트롱에서도 환자의 정신 건강을 위한 조언과 더불어 병원에서 운영하는 암정신 건강 클리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암 환자의 심리적 지지가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에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식사 조금 더 드셨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힘드실 텐데도 산책하신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을 칭찬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해 주세요. 세 번째, 환자의 삶에 대한 의지를 깊이 존중해야 합니다. 암 진단은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방향, 가치관, 그리고 남은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하게 만듭니다. 어떤 환자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암을 정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환자는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 본인의 선택과 의지를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이게 최선이야? 이 방법만이 살 길이야? 와 같은 일방적인 강요나 설득보다는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우리는 당신의 선택을 이해하고 전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물론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환자가 합리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가족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환자 본인의 몫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은 환자의 존엄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때로는 환자의 선택이 가족의 바람과 다를 수 있지만 이때도 비난하거나 설득하기보다는 환자의 선택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마지막까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 암 환자의 건강한 생활 습관 관리를 적극적으로 돕고 지원해야 합니다. 암의 재발과 전이를 막는 데는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치료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치료 이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사,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환자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은 약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보조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열방상담소에서도 이러한 7가지 핵심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것이 환자의 예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환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식단 관리입니다. 암 환자에게 좋은 음식은 자연에서 나는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식재료들입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음식, 믹스커피, 라면, 햄버거, 튀긴 음식 등은 피하고 제철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소화하기 쉬운 살코기 위주의 단백질 식단을 준비해 주세요. 단순히 이건 암 환자에게 해로우니 먹으면 안 되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걸 먹으면 몸이 더 건강해지고 치료에 도움이 될 거야와 같이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메시지로 다가가야 합니다. 환자가 항암 치료 등으로 인해 식욕이 없거나 구토, 메스꺼움 등으로 인해 먹기 힘들어 할 때는 부드럽고 소화하기 쉬운 죽이나 묽은 수프, 과일 주스 등으로 바꾸거나 소량씩 자주 섭취하도록 돕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식사를 거부하거나 힘들어할 때도 다그치기보다는 환자의 컨디션을 살피고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아주는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또한 영양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맞춤형 식단을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의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때로는 환자가 좋아하는 음식을 소량 제공하여 기분 전환을 돕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암 진단 자체는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치료 과정 역시 환자를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환자가 이러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그 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가벼운 산책, 명상, 좋아하는 음악 감상, 조용한 독서 혹은 그림 그리기, 손뜨개 등 환자가 즐거움을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격려해 주세요. 가족들은 환자 앞에서 부정적인 감정이나 걱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노력하고 항상 밝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에게 스트레스 해소는 면역력 강화와 직결됩니다.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 미소 한 번이 환자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 또한 암 환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암 환자는 통증, 불안감, 치료 부작용 등으로 인해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편안하고 조용한 잠자리를 만들어주고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권하거나 편안한 클래식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도록 유도하고 저녁에는 가급적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잡도록 도와주세요. 숙면은 면역력 회복과 신체 기능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수면 환경 개선을 위해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소음에 대비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주세요. 적절하고 꾸준한 운동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암 환자를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은 치료로 인한 피로 완화, 면역 기능 개선, 전반적인 신체 기능 향상 및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강화 운동, 맨몸 운동,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에 맞춰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합니다. 김자영의 미토TV에서 소개하는 누워서 하는 간단한 순환 운동, 즉 모세혈관 운동은 림프액 순환과 말초 혈액순환 개선에 매우 효과적이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등산이나 외출 후 마무리 운동으로 꾸준히 실천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운동은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보다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가족이 함께 옆에서 운동하며 환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지치지 않도록 독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환자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운동 강도와 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가벼운 활동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홍준 의사는 암을 단순히 특정 장기의 문제가 아닌 전신의 병이며 만성병으로 보고 환자 스스로 몸과 마음 전체를 통합적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습관은 뇌를 속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과학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자에게 감사 노트를 작성하도록 권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자주 하는 연습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작은 성취에도 진심 어린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잘 드셔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힘드실 텐데도 어제보다 표정이 훨씬 좋으세요. 정말 대단해요와 같은 구체적인 칭찬은 환자의 자존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치료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줍니다. 함께 웃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을 회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적인 정서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개선하고 면역세포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환자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환경이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6번째, 정기적인 병원 방문과 의료진과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지원해야 합니다. 암 치료는 단기적인 과정이 아니라 진단부터 회복에 이르기까지 매우 길고 복잡한 여정입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은 물론 의료진과의 꾸준하고 솔직한 소통이 치료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환자와 함께 병원에 동행하여 의사나 간호사의 설명을 경청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은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질문해야 합니다. 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증상이나 불편한 점을 미처 기억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상세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자의 증상 변화, 식사량, 수면 패턴, 기분 변화 등을 매일 자세히 기록하여 다음 진료 시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면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의 지시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며 약물 복용 시간과 용량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보호자의 아주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만약 환자가 약을 먹기 싫어하거나 힘들어한다면 그 이유를 파악하고 의료진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호자는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중요한 연결고리임을 잊지 마세요. 7번째, 치료 과정에서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암 치료는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 완벽하게 성공할 것이라는 막연하거나 비현실적인 기대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태도와 희망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비현실적인 기대는 오히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더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여 치료의 목표와 가능한 결과,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각 치료 단계마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훨씬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항암 치료로 암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라는 목표보다는 이번 항암 치료로 암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유지하자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좌절할 때도 서로를 위로하고 다독이며 다음 단계를 함께 계획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8번째,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집니다. 특히 노인 암 환자의 경우 젊은 환자들처럼 적극적인 항암 치료나 고통스러운 수술보다는 삶의 질 향상과 통증 관리에 중점을 둔 완화 의료가 더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단순히 죽음을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통증 없이 편안하고 존엄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돕는 포괄적인 과정입니다. 신체적 통증 관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영적 돌봄까지 제공하여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평안과 위안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해 미리 충분히 정보를 알아보고 환자 및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솔직하고 충분히 대화하여 언젠가 필요한 시기가 왔을 때 당황하거나 후회 없이 현명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완화 의료는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의료 서비스입니다.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9번째, 보호자 자신도 돌보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암 환자를 돌보는 일은 육체적으로 엄청난 피로를 동반하며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줍니다. 보호자가 지치고 힘들다면 환자를 제대로 돌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 본인의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잠시 환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하거나 병원 내의 사회복지사, 간병인 혹은 전문 상담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그룹에 참여하여 비슷한 경험을 하는 다른 보호자들과 정보를 교환하고 감정을 나누는 것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자신도 아프지 않고 건강해야 사랑하는 환자를 오랫동안 그리고 꾸준히 돌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보호자의 건강은 환자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 재충전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10번째,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끊임없이 표현하세요. 암 투병 과정은 환자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족의 따뜻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진심 어린 존경은 어떤 값비싼 약보다 강력하고 큰 힘이 됩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때는 그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거나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거나 가볍게 안아주는 등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지난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어머니,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아버님,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애써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와 같은 진심 어린 말들을 자주 건네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작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은 환자의 얼어붙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이고 삶에 대한 의지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환자가 마지막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치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이 모든 방법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심으로 실천해 나간다면 우리는 환자분께 가장 든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버팀목이자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암과의 싸움은 결코 환자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진이 하나의 굳건한 팀이 되어 서로를 믿고 지지하며 함께 이겨낼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과 조언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하고 헌신적인 마음과 사랑의 실천이 암 환자분들의 힘겨운 삶의 밝은 빛이 되고 그들의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리는 충분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메시지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행동 하나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변화와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감동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